건강가정론 4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큐란과 올슨에 대해서 미국, 영국의 건강가정 구성 요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진도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영국의 건강가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본 우리가 많이 조금 배운, 많이 접목시켰던 사회복지 쪽을 배웠던 그러한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가정학회는 1979년부터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새로운 가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측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생활의 건전도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즉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가운데 생활면에서는 종래의 생활 양식의 붕괴 또는 생활 분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가정은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가정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약의 정도를 뭐라고요? 가정생활의 건전도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병리도는 이에 대해 가정생활의 붕괴, 분해, 여기에 대처하는 기능 상실의 강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을 둘러싼 상황이 변한 경우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상호 보완에 의해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고 가정생활의 안정성을 지키는 요소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단위에서 그 대처나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가정의 자세의 강약을 건전도로 파악했습니다. 즉, 가정의 건강성이란 가정 내적으로나 사회에 대해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가정의 개념은 무엇으로 했느냐? 건강가정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건강가족 혹은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건강가정의 구성 요소들과 그동안 건강가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보게 되면 건강가정, 가정의 건강성이란 다양한 측면의 구성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물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하고,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 필요한 가족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며, 또 가족은 사회 속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사회 생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나아가 건강한 생활문화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물적 토대로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 역할을 공유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이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 비건강의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분류적인 복합적인 개념으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한 연속선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가정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위의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가족은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모든 가정은 어느 영역에서 건강성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개념을 구성한 요소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요약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토대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에서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그리고 열린 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그 다음에 가정 역할에서는 뭐냐? 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 합리적인 자원관리,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역할,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정문화에서는 뭐냐? 건강한 4번째죠. 4번째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 그 다음에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 그리고 가정문화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생활문화의 유지 및 창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영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구성하는 요소들 특징을 보면은 건강의 가정성은 경제적 안정적인 의식주, 민주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 대화, 휴식, 여가 공유, 자녀 성장 발달 지원, 합리적 자원관리, 가족생활 공유, 일가정 조화,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가족문화 창조나 유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1번까지 봤죠? 1번 연구의 건강가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봤습니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는 이제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가정의 건강성 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성, 가정의 건강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족 실태조사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후 법에 의해 그동안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도 4차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한 조사는 제2차 가족 실태조사 2010년도죠. 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파악하고 제3차 조사인 2015년 한국 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와 2015년 조사된 가족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가정의 건강성은 어느 정도이며 각 구성요소별 건강성의 청도는 어떤가를 살펴보는데 전반적으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의 건강성은 10점 척도입니다. 이거 10점 만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10점 척도에 2010년도에는 평균 7점이. 그래서 보통보다 높죠. 보통은 5인데 중간이 5잖아요. 그래서 보통보다 높아요. 그래서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조금 있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해서 1.2나 낮아지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들이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면 1.2 정도면 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1번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 가계의 안정도를 측정한 경제 상태에 대해서 2010년 응답자가 36.4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인식했고 2015년도 역시 37.2%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인식해서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좀 이게 데이터가 지금으로 따지게 보면 한 10년에서 12년 전 사이인데 조금 이렇게 노후된 데이터는 아닌가 싶지만은 우리 교재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 만도 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럼 2015년도하고 20년도는 어떤가? 또 2020년도하고 2025년도는 어떨까? 2025년 아직 멀었겠죠? 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다시금 데이터 통계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안정이 5년 단위로 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더 변화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안정된 의식주 생활을 보게 된다면은 이 12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정의 건강성 거기에 대한 그 도표 있죠? 예, 그거에 대한 겁니다.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안정적 의식주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안정적 의식주 생활은 2010년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87.1%인 대부분의 가족이 하루 한 끼 이상,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84.1%의 응답자가 식생활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주 생활 만족도도 항목별로 대부분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 그러니까 좀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졌네요. 근데 2015년도에는 의식주 생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는 어떠냐? 2010년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용이 가족 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관계였습니다. 성역할 태도는 부모의 동등한 자녀 양육 책임, 여성의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과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이상으로 평등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2015년 조사 역시 남녀의 동등한 가정 내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 성 역할 태도에 대한 의식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 부부간 의사결정 방식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비율이 50%, 대체로 아내가 결정하는 비율이 대체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2015년 조사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나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2010년보다 낮아진 반면에 대체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열린 대화에 대해서는 2010년 조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51.2%가 만족, 2015년 조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보통,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5년 조사 모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2010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65.6%, 어머니의 79.7%가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들도 어머니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11.9%였으나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무려 35.4%로 높게 나타나서 어머니 중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5년 조사도 유사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청소년 자녀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및 여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2010년도엔 여가 생활 만족도는 만족 정도가 불만족도보다는 높았습니다. 그 가족 여가 제약 요인으로는 2010년도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2015년도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조금 높지만은 이제 이 휴식이나 여가의 공유가
아마 2020년 자료 보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녀의 성장 지원입니다. 2010년, 15년 모두 자녀의 교육비 가장 부담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 자녀의 경우 아버지 역할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중심의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원관리는 시간이나 경제적 자원관리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합리적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가족역할 공유에는 2010년, 15년 모두 가사나 육아,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10년, 15년 모두 남성의 가사 참여는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 여기에 집중이 많이 됐죠. 그래서 취업 여성의 경우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과중한 부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 2020년도 자료가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부분인데 가족 역할 공유가 아마 남성이 많이 여기에 가족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 나면은 2020년 자료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일 가정의 균형인데 2015년도에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보통이었고요. 여성이 불균형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장애 요인은 남자는 업무 부담, 여자는 가사 부담이 많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일 업무를 가정 업무를 좀 많이 도와주고 가사 부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열 번째 건강한 시민의식은 2010년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15년대로 조사되지 않았네요.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2010년대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는 2.6%밖에 안 된다. 너무 적죠?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가족 여가 활동으로 가족 봉사활동의 의견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좀 많이 떨어지죠. 여기도 2015년은 조사되지 않았네요. 가족문화 창조유지인데요. 10년도에는 가정의례는 남성, 가장, 부계 중심적 62%가 남자 쪽에서 명절, 일하는 사람은 주로 여자다. 2015년 조사는 하지 않았네요. 조사가 좀 부실하네요. 2020년 조사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의 건강성 요소를 중심으로 2010년도와 2015년도에 조사된 가족 실태 조사의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 경제적 안정성, 양성 간, 부부 간 불평등한 역할 분담, 이웃과의 소통 및 공동체 의식 확산의 필요,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평등한 가정생활 문화 등을 위한 지원 등의 정책적 과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가정의 건강성 보면은 이제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이 중간인데 2010년도에는 7.2, 15년도는 얼마요? 6으로 됐기 때문에 보통 수준 이상. 그렇다고 뭐 충분히 만족한 건 아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0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을 보게 된다면 경제적 안정은 불안정한 편입니다. 안정적 의식주는 하루 한 끼 이상 식사 그리고 주거 만족하다.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민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는 성역할 태도 다소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다. 열린 대화는 높은 수준이지만은 모계 중심이다.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휴식 여가 공유는 여가에 만족하고 휴일 집중한다. 가족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2015년도의 얘기입니다. 바빠서. 자녀 성장 발달 지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녀 성장 발달 지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합리적 자원 관리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가족 공유 역할에서 가족 역할 공유는 여성한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불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점점 개선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일 가정 조화가 있어요.
보통 수준이고 업무 과다, 성별 차이가 있다.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인데 이웃 교류가 상당히 적고 입양 등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 지역사회 참여는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미약하다. 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많이 있다. 가정문화 창조 유지는 전통적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성 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건강성 척도인데 가정 건강성 척도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건강한 가정이란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가정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성을 정의하는 개념이나 가정의 건강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척도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는 척도는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자, 외국의 경우에 가족의 적응 건강성 및 복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가족의 실패보다는 성공, 가족의 잠재력 개발과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의 개념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또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이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척도들은 주로 가족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자,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척도 한번 개발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운주 유영주 교수가 개발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에서 어운주 등은 기존의 외국 척도를 기초로 각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개념들을 통합하여 건강가정을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 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하위 영역 명칭을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로 재명명했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우라는 학자도 한국 문화에 적합한 가족의 건강성 개념을 도출하고자 일반 가족과 임상가족을 대상으로 양적인 연구에 질적 연구를 보완해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들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관계상의 규범, 가족 간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렇게 명명했고 각 문항에 대해서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요거 4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지영숙, 이영호 이분들도 만드는데 가정의 건전성 척도를 했는데 가족 분위기 영역,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경제생활, 공공질서, 친척 형제 자매 관계 영역에 대해서 척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영금 씨라는 분은 가족 건강성 평가 도구와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데 가족 건강성, 가족 역량 강화, 문제 해결 능력, 지역사회 지원체계, 지역사회 문화 형성. 요거 화살표를 잘 보세요. 두 개를 일방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양방 공유를 한다는 얘기겠죠. 건강가정성 평가 척도, 가족관계 지표 R. 여기에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말이 잘 통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 믿는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보시면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네요. 지표별 문항, 이 외부관계 지표,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 가정의 건강성 척도,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학 개념 1장인데 좀 범위가 넓어 갖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이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